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나스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슈가 좀 있었던 거는 이제 CPI 그리고 FOMC가 있었죠. 자, FOMC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CPI 때 상승할지 하락할지 뭐 그거는 이제 까봐야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서 장중에 한 4%까지 올랐다가 그거를 그날 당일날 거의 다 반납하고 한 1% 정도 오르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날이 이날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날. 자, 종가가 1%. 잠깐만요. 화요일. 이날 맞는데.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시가도 높게 시작을 했고 거의 4%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이 한 1% 정도 이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봤었어야 되는 게 이때 좀 아쉬웠죠. CPI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납했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고 결국은 CPI 때도 괜찮게 나왔지만 앞전에 있었던 11,500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분명히 다음 FOMC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FOMC에서 좀 괜찮은 발언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50bp 가능성은 분명히 높았어요. 그래서 50bp가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목요일이었죠. 미장으로는 목요일날 좀 강하게 좀 하락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름 여기까지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11,000포인트를 깨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은 차트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오던 이 11,000포인트 구간을 갖다가 지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다시 봐야 될 거는 향후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건데 향후에 나올 거는 이제 PCE 정도가 있는데 PCE는 어차피 PCI랑 크게 다르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작용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뭐 나쁘면 어쩌니 얘기는 많은데 이거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크게 우려는 되지 않지만 저게 그렇다고 그렇게 좋게 나온다 해도 CPI 때도 봤지만 올랐다가 그대로 빼주는 모습이었죠. 결국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하단으로 좀 많이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은 1300포인트 정도 보여요. 자, 앞전에 지지하려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또 지지를 했었던 자리들 거기가 이제 1300포인트고요. 자, 이 부분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한다면은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크게 하락할 이유도 크게 상승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PC가 나온다 한들 그날 당일날 움직임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더 봐야 되는 거는 자 1월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죠. 1월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실적 때는 제가 좀 안 좋을 거라고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1월에서 4월 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에 나오죠. 자, 요 구간이 좀 많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빅테크주들이 좀 이렇게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돌려주는 방향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1월의 실적들이 빅테크들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방으로 더 눌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당장 그 1월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 구간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1월 실적에 따라서 이 박스권에서 말도 안 되게 어닝 쇼크가 나온다. 몇몇 진짜 빅테크들이 자 그러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 국장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국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곳이 있었죠. 자, 2370포인트 여기는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파월 그 발언이 나오면서 매파적인 발언 나오면서 결국은 2370선을 깼어요. 뭐 나름 61선을 갖다가 지키는 모습은 있는데 지금 61선을 지키긴 했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한번 깼기 때문에 추가로 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또 라인을 그려준다면은 대충 이 정도가 보일 것 같아요. 자, 앞전에 좀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위치,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지지하는 이런 위치들. 자, 그걸로 봤을 때는 2300포인트까지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00이면은 대충 한 3%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자, 요 구간에서 이제 살아서 버텨만 준다면은 다음번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 이 구간에서 추가로 밀리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추가 하락을 강하게 받을 거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재료는 없어요. 악재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할 만한 또 그런 재료는 없습니다. 자, 여기 역시 1분기 4분기 실적이 1월에 나오죠. 4분기 실적이 이제 1월에 나오는데 이때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지는 않죠. 4분기에 좋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게 1월 달에 이제 수치로 나올 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 컨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하방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이 좀 이렇게 좀 시총이 좀 큰 종목들, 반도체 예를 들면은 뭐 삼전,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다른 반도체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부분만 지난다면은 1월에 그 실적 그 구간만 좀 지나준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버텨주는 장세가 나올 거고, 자 4월 달에도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자 이때부터는 솔직히 상승으로 좀 봐야 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는 그래서 1월에서 4월 정도만 좀 지나준다면은 괜찮을 거라고 봐요. 제가 12월 랠리를 갖다가 좀 기대는 했죠. 그러니까 12월에 좀 산타랠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1월에 맞으면은 얼추 위에 상단 이 박스권에서 놀 수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12월에 이걸 갖다 박살을 냈기 때문에 12월에 추가 상승할 여력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추가 하락한다?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락을 갖다가 맞추기에는 지금 이미 빠져 있는 상태이고, 뭐 최종금리 관련해서는 좀 이따 뉴스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2300포인트 정도 지지를 할 거고, 뭐 미증시나 국장에서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온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정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은 더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는 그 순간부터는 박스권이 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로 지금 이제 가는 그 구간이고, 1월까지는 조금 하방 가능성은 좀 있어요. 하방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여기서. 자, 그러고 이제 뉴스를 좀 볼게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CPI로 이제 괜찮게 올랐어요. CPI가 잘 나왔죠. 7.1% 나오면서 되게 잘 나와가지고 상승을 갖다 좀 강하게 했었는데, 그걸 갖다 그날 당일날 전부 다 반납하면서 1% 마감을 했어요. 이때부터 조금 이상했었죠. 이렇게 마감을 하면 안 됐죠. 사실은 4%, 막 5%까지도 올라가면서 괜찮게 좀 상승을 해주고 거기서 마무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5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자리를 갖다 보여주고, 그리고 하루 정도 더 위에서 뭐 십자도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FOMC로 맞았으면은 11,500포인트를 갖다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좀 괜찮았었는데, CPI 때 잘 나왔는데 그걸 뱉어낸 게 좀 문제였고, 자 FOMC 때는 뭐 50bp는 예상을 했지만 점도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점도표가 좀 많이 안 좋게 나온 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파월의 발언 역시 매우 매파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하락을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PI 같은 경우에는 7.1%가 나왔어요. 사실상 시장 전망치보다 굉장히 하회를 했기 때문에 잘 나온 거예요. 정말 잘 나왔어요. 뭐 에너지 부분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득을 많이 봤어요. CPI에서. 자, 그러면서 예상했었던 바가 전에는 7.7%였죠. 근데 예상했던 바가 7.3%였어요. 이게 나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기저효과가 조금 있었고, 1년 전으로 가서 보니까 기저효과가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서 7.1%까지 괜찮게 나왔는데, 이거를 뭐 별다른 악재도 없었는데 그대로 당일날 내뱉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지나서 목요일날 이제 새벽에 이슈가 있었죠.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 이제 4% 기준금리에서 자 이제 4.5% 50bp 올린 거는 동일했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할 때 이제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점도표. 지난달에 점도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정확하게 점도표가 찍히진 않았었거든요. 지난번엔. 자, 근데 이번에 점도표가 찍혔죠. 점도표가 찍히면서 그걸 악재로 받아들일 모습이었어요. 점도표 평균상 5.1%가 나왔어요. 그 전에 4.9%였나 4.7%였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금리가 5.1%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파월의 발언에서는 나왔었던 거 중요한 것들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많이 높아질 거다. 지금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거고, GDP,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점도표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월 FMC에서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점을 찍습니다. 그 점이 누가 더 맞느냐 이걸 보는데, 자, 이번에 봤을 때 점도표는 우선은 2023년에 이제 진행되는 바로 봤을 때는 2023년에 5.1%까지 올린다 라는 게 지금 좀 우세했어요. 근데 밑에보다 더 위에가 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지금은 5.1% 평균으로 나왔지만 향후 좀 더 본다면 최대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최종금리가. 자, 지금 최종금리가 보면은 지금 4.5%를 만들었죠. 자, 5.1까지 간다라면은 사실상 0.6%밖에 남지가 않아요. 0.6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거는 크지 않은 숫자거든요. 뭐 2월 달에 만약에 0.5를 올린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연준이 운영할 수 있는 기준금리의 그 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분명히 그거는 작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분명히 예상은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반기 동결 가능성 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금 애매했었던 것들이 나쁜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쁜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보통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었던 케이스들이었죠.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나쁘니까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러면서 지수2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방으로 가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몇 개가 보였어요. 자, 그 이야기는 사실상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침체로 이제 완전히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숫자가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해도 금리 인상을 더 안 할 거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겠네 라고 하면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는 다시 또 높아졌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추가로 몇 가지 더 데이터를 더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달은 12월 안에는 거의 박스권일지 싶어요. 우선 당장은. 그러면서 1월에서 4월 동안은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질 거고, 뭐 지수는 크게 막 엄청 눌리진 않을 거예요. 지수는 어느 정도 내려가서 그 구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건데,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빠지면은 바이오가 오르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뭐 2차 전지 외에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에너지 쪽이 좀 빠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다른 거 뭐 AR이나 VR이나 뭐 카메라나 뭐 자동차 쪽 이런 애들 또 한번 올라와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수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자, FMC 이거 점도표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샜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점도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점도표가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자, 파월이 얘기했었던 걸로 얘기를 보면은 앞전에 얘기했었던 게 GDP가 한 1.2% 정도 2023년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0.5%로 침체를 겪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GDP가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4% 정도 봤어요. 근데 4.6%까지 올라갈 거다. 역시나 침체를 말하는 거라고 좀 봐요. 23년은 결국은 침체로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은 정말 빛을 볼 거라고 봐요. 근데 반대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거의 박스권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간다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거는 나와봐야지 알 거는 같은데 PC가 이렇게 올라갈까 싶기는 해요. 좀 더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있었고,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침체로 간다는 내용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파월이 동결 얘기도 안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2%까지 맞출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요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내용에다 점도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11월 달에도 얘기가 나왔죠. 11월 달에 파월의 발언 때문에 상승할 뻔하다가 CPI로 못했죠. 자, 이게 11월 달 뉴스예요.
이때는 점도표가 없었어요. 이번엔 점도표가 5.1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점도표가 없었거든요. 자, 점도표가 없었는데 파월이 발언을 했어요. 최종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출 수는 있다. 하지만 최종 금리는 올라가야 된다. 더 길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달. 자,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 대체로 전부 다 이때 당시에 뉴스에서 나오고 기관들에서 나오고 뭐 JP 모건 스탠리 뭐 등등 뭐 시티부터 다 쫙 나왔어요. 최종금리 어느 정도 할지. 최종금리 5에서 5.25% 높게 부른 곳들이 5.5%를 부른 곳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이미 우리는 점도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FMC 이번 달에 지난주에 FMC에서 점도표를 찍으니까 똑같이 찍었잖아요. 5.1% 평균 5.1% 나왔으니까 얼추 맞았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그리고 요 정도로 갈 거라는 걸 알았던 시장의 흐름이었죠. 결국은.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점도표에 찍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미 웬만큼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5.1% 정도의 점도표는.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분명히 박스권 횡보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이거는 알던 내용이에요. 그 알던 내용을 FOMC에서 점도표로 찍었을 뿐이에요. 자, 이것도 11월이에요. 11월인데 글로벌 투자은행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외국계 기관들이죠. 전부 다. 자, 그쪽에서도 미국 최종금리를 갖다가 전부 다 5에서 5.2%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11월부터 우리는 이게 이만큼 갈 거라는 걸 알고 시장이 더 반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번 12월 FOMC에서 5.1%가 찍혔다고 하면서 이게 악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기준치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5.1이 아니고 얘가 뭐 6% 이렇게 나오고 막 5.5% 나왔으면 이거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파월의 발언에서 보더라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GDP가 좀 낮아지고 요것도 그렇게 악재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어차피 우리는 침체로 갈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장단기 금리 차로 봤을 때 이거는 100% 거의 침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침체의 구간이 1년일지 2년일지 얼마나 빠르게 이 침체 구간을 벗어나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가늠해야 되는 거지 침체로 가는 거는 확실시합니다. 거의. 자, 그러면은 거기서 말했던 파월의 다른 내용들도 전부 다 그렇게 침체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0.5% 올린 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바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미장 같은 경우에 결국 이거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자동차 쪽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테슬라 위주로 좀 많이 뺐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150불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로 인해서 좀 크게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자, 앞전에 있었던 1300포인트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키는 이 구간에서 버텨내다가 1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줄지어 나오겠죠. 그 실적 발표에서 뭐 상승하고 죽이고 상승하고 죽이고 어디는 잘 나오고 어딘 못 나오고 할 테니까 자, 요런 식으로 이 박스권 유지한다면은 우선은 당장은 다행이라고 봐요. 근데 상승하고 죽이고가 아니고 실적들이 싸그리 안 좋게 나온다. 전부 다 만약에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랑 빅테크가 전부 다 계속 연타로 계속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하단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한 기업, 뭐 테슬라가 뭐 잘 나왔다. 그러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애플이 좀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하방을 때린다면은 버텨주는 모습 나오다 또 하방 얼추 한 번 정도는 더 버티겠죠. 자, 그러다가 또 만약에 실적이 또 안 좋은 게 나오면 결국은 깰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을. 자, 그래서 1월 전까지는 실적 전까지는 요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라 보고 그 이후에 1월에 이제 실적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만 좀 버텨준다면은 좀 그래도 살아나는 그런 완만하게 박스권 횡보하면서 좀 살려나가는 그런 구멍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을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독특하긴 했어요. CPI에서 분명히 상승을 하고 버텨주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락을 했다는 거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상했었고 자, 점도표에서 5.1%가 나왔는데 그거를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자, 11월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상되는 그 최종 금리 안에서 그 라운드 안에서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침체로 간다는 거 뭐 GDP나 뭐 실업률 조금 올라간 거 그거는 악재로 보자고 하면은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이미 침체로 갈 거 알고 있어요. 대부분 시장들은. 자, 그래서 저는 대체로 박스권 행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연준이 운영할 수 있는 금리 인상도 뭐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해도 5.1에서 다음번에 뭐 더 올려서 뭐 한 5.2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자, 지금 4.5잖아요. 자, 그러고 만약에 2월 달에 0.5를 올린다 쳐요. 정말. 그것도 세지만 자, 그러면 5%가 돼요. 더 이상 올릴 게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연준도. 그러니까 거의 한계점이 다다랐다. 상반기 안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로 좀 힘들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힌다 하면서 연말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하를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얼추 실적이 안 좋은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요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위치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게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좀 특별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중국의 리오프닝 우선 리오프닝을 하지만 이걸로 좀 반등이 좀 나올 뻔했지만 자, 어쩔 수 없죠. 중국 리오프닝도 결국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 구간을 잘 버텨만 내서 벗어만 나와서 완전히 리오프닝으로 넘어간다면은 좀 시장의 반응이 좀 중국을 따라서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다. 요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죠. 자, 러시아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게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빵 하고서 종전 이렇게 된다면은 요것도 갑자기 호재로 발전을 낼 수 있겠죠. 자, 요런 내용들이 있지만 요거 말고 이거를 다 전부 다 제끼고 본다면은 자, 4월까지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러시아 얘기로 넘어가면은 러시아 뭐 종전 얘기 나오다가 또 전쟁 얘기 나오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주일에도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또 미사일을 막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갖다가 끝내는 모습은 한 몇 번 보이다가 또 안 보이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번에도 또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미국이 우크라한테 패트리언 미사일을 갖다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해요. 자, 뭐 드론 이런 걸로 갖다가 요격하고 이제 공중 방어 이런 쪽인데 자, 이거는 좀 강력한 무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지원했을 때는 좀 강하게 공격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이 이걸 준다면은 너네도 전쟁에 참여한 걸로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살짝 발언을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약간 돌려서 좀 했더라고요. 아직 이걸 갖다가 주진 않았어요. 아직 서명은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제공을 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뭐 이제 핵 얘기죠. 한마디로 핵 쏠 수 있다. 니네가 여기까지 이제 지원을 하면은 이거 선 넘은 거니까 핵 쏠 수 있고 너네 땅에도 핵을 잘 날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핵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게 파급력이 있을지 몰라요. 처음 나왔을 때는 핵 발언만 나왔을 때도 시장이 왕창 무너졌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근데 진짜 쏘면은 이거는 뭐 최악이죠. 어쨌든. 그래서 쏘지만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잘 되면 좋겠어요. 자, 우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부터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인가 얘기를 계속 해왔었던 건데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더 이상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패트리언 미사일 갖다가 지금 보내주려는 거 보니까 뭐 전쟁이 더 길게 가면 좋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뭐 이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무기만 되고 돈은 더 많이 버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크림반도를 갖다가 자신들이 옛날에 뺏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가져왔을 때 그때 이제 평화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러시아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전쟁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장은 뭔가 화해의 분위기는 없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종전 가능성 뭐 이러면서 또 툭 하고 뉴스가 또 뜰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뉴스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얘기를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 PCR 테스트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게 막 감소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조작일 수도 있고 검사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확진자 숫자를 갖다가 아예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발열자라는 걸로 해요. 북한에서도 발열자를 갖다가 확인을 했었죠. 그 PCR 테스트를 안 하다 보니까. 자, 발열자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발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자, 발열자 같은 경우에는 16배가 이제 좀 증가가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봉쇄가 풀려도 이제 시장에서는 막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스스로 막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시작한 다음에 60만 명까지 올랐잖아요. 60만. 자, 5천만 인구에 5천만이 좀 안 되지만 5천만 되나요? 5천만 인구에 이제 60만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쟤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만 해도 120만에다가 120만에 13배 한 13억 정도 곱하면 13 곱하면 얼마 이거 확진자가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보이거든요. 대충 1300만이 넘는 거의 1500만 가까이 되겠네요. 만약에 동일하게만 나온다면 그냥 우리나라랑 이꼴로 해가지고 비례해서 똑같이 맞춘다면 대충 한 1500만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사망자가 막 하루에 100명 막 200명 나오는 날도 있었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만큼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얼마나 이제 사망을 할 거냐 봤을 때 대충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할 거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를 갖다 멈출 수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결국은 경제를 돌려야 돼요. 왜? 부동산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다시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전부 다 돈 싸들고 도망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안에서는 시위가 벌어지죠. 더 이상 이런 코로나 이런 정책을 하지 말라고. 뭐 이제 천안문 시위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큰 시위가 막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사망문 내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의지는 확실한 건 확실해요. 이제 리오프닝 간다는 거고, 이거는 얼마가 죽든 얼마가 뭐 걸리든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간을 갖다 지나면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경제 상황은 좀 양호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사망자는 생기겠지만 그 구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우리 때도 비슷했지만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거의 한 1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정점이 아직 보이지진 않아요. 좀 더 이제 막 사망자가 좀 심하게 막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방역을 이제 풀었더니 이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죠. 화장장을 갖다 24시간 풀가동을 한다고 해요.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화장장에 지금 거의 줄을 서다시피 지금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예상되는 100만 명만 이제 화장을 한다고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야지 중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봐요. 결국은 사망자 만들면서 리오프닝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자택에서 스스로 이제 격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병원의 치료나 이런 게 되게 열악하기는 해요. 아무리 중국이 빠르게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자, 인구 대비당 의사 수나 병원, 의료진 그리고 병상수 이런 거 자체가 확실히 다른 나라들 뭐 OECD 이런 국가들보다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염된 의료진도 많아지고 그 감염된 의료진을 또 투입을 하면서 뭐 또 감염이 또 이 안에 또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몰려와서 이거 뭐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자, 뭐 당연히 계속돼서 감염이 될 거고 결국은 병원에 와서 치료받기보다는 결국 집에서 약 먹고 버티다가 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치료가 되거나 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감기약 뭐 감기에 좋다는 거 아니면 코로나에 좋다는 뭐 황도 이런 거 막 먹고 있는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다 동났어요. 그러고 그 어디지? 그 사노피에서 나왔던 건가? 그 갑자기 그 약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팍스로비드 그건데 하여튼간에 그 약도 뭐 들어왔는데 뭐 30분 만에 뭐 다 팔렸다고 해요 전국에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이 없어서 지금 약을 막 사재기하고 약 비싸고 지금 약도 없죠. 그러면은 병원도 지금 사실상 어떻게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사망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망자가 정점을 찍었을 때 뭐 100만 명을 찍든 200만을 찍든 그 사망자가 최고치를 찍고 이제 내려왔을 때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지금 좀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지금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미미하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리오프닝 하고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그 수준은 안 나오는데 자 미미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 앞전에 보면은 자 매번 이제 패턴 똑같아요. 일주일마다 자
상승 후에 이제 하락, 상승 후에 하락, 상승 후에 하락, 상승 후에 하락인데, 자, 이 고점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직은 정점을 찍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마스크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당장 해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도. 자, 우선은 1월 달 해제 가능성 1월 말쯤 뭐 한번 본다고 했으니까 이때 가능한지 좀 볼 것 같고요. 결국은 무난하게 생각하면은 실내 마스크는 3월 정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3월 정도면은 중국도 리오프닝으로 이제 웬만한 사망자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3월 달에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감기랑 이제 듀얼 데믹이나 뭐 트윈 데믹 뭐 이런 트윈 데믹 있죠. 자, 트윈 데믹 같은 게 이제 좀 수그러들고 독감 시즌이 이제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3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이제 실내 마스크 이런 것도 좀 풀어지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장 역시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4월 제가 이제 실적까지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요 구간이 지나면은 중국 경기도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고, 자, 그리고 국내도 어느 정도 이제 자, 이런 부분들 마스크 해제되면서 좀 시장이 좀 소비도 좀 촉진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자,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웬만한 악재도 다 반영이 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미국 금리 인상도 거진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실적 나빠지는 거 4월까지만 나오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만 좀 지난다면은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봐요. 뭐 특별하게 막 러시아가 핵 쏘지만 않는다면은 뭐 이 사이에 러시아 종전 이런 게 나오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29일 날 마무리가 되나 그럴 거예요. 이때까지가 그건가 그래요. 정규장이고 이날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안 찾아봐가지고 뭐 다음 주나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남은 거는 올해 남은 게 자 일주일 하고 거의 2주일 조금 안 돼요. 하루 정도 비는 2주일인데, 자, 금투세가 지금 말이 많죠.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 5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은 그 이상에서 세금을 갖다가 20%뭐 22%뭐 요 정도로 갖다가 이제 물겠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2년을 갖다가 유예하자 이거였어요.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요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뭐 작은 개미들이야 나는 이거 안 보니까 상관이 없어라고 하지만 정말 큰 개미들은 묻어놓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큰 종목들에 몇억 몇십억씩 막 묻어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걸 본다면은 당연히 이탈을 하겠죠. 전부 다 돈을 뺄 거예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시장의 악재인데 그 돈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금투세 얘기가 많았던 거고 얘기도 중요했던 거고. 자, 근데 지금 이 2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확실해졌어요. 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 거의 다른 데 내용들 보더라도 2년 유예는 거의 양쪽 다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주주 요건이에요. 대주주 요건인데 대주주 요건이 지금 늘리기로 했어요. 이걸 늘리자. 대주주 요건이 지금 10억인데 이게 10억이 말이 되냐. 자, 이거를 100억으로 올리자라는 게 여당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연말 되면 매번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요게 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금액을 올려준다면은. 자, 근데 금액을 만약에 안 올려주면은 나가야 되는 구간이 예전에는 이미 알고 있었었기 때문에 12월 빠르신 분들은 막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분할로 나가셔요. 그 다음에 1월, 2월부터 다시 또 매수를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큰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자, 근데 요 구간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쥐고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11월 말부터 나눠서 나갔어야 될 돈들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는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 몰라요. 만약에 10억으로 딱 시행이 된다 하면은 갑자기 적당한 10억 이상의 개미들은 우르르 나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웬만히 그래서 좀 시총이 큰 종목, 시총이 큰 거, 시총이 좀 큰데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갖다가 보여준 종목들, 아니면은 상승을 안 보여줬더라도 시총이 적당히 좀 큰데 상승이 아니더라도 횡보 정도, 마이너스 나지 않은 거, 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10억으로 나온다면은. 자, 종목에서 이게 10억으로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자는 자 정부안을 갖다가 이제 철회한다면은 이제 금투세 2년에 이제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금투세 2년 이거 해줄 테니까 자 이런 거는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엮여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법인세도 있고 그 종부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주택자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하나 주고 뭐 하나 받고 이러고 있는데 우선은 금투세 2년 유예는 된 것 같은데 자 요거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중간값인 50억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30억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로 좀 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10억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조금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을 거고 그나마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잡힌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합의가 언제 끝날지는 진짜 끝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정도 연말에 이슈 될 만한 거는 국장에서 연말 이슈 될 만한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미증시 따라서 조금은 움직이겠지만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2300포인트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금투세 부분은 유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그거 외에 지금 봐야 될 거는 대주주유권 대주주유권이 10억이냐 30억이냐 50억이냐 얼마로 나오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국장 같은 경우에도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우선은 당장 2300포인트 정도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실적들이 나오면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봐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좀 아쉽지만 산타랠리가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 CPI 잘 나오면서 산타랠리 있겠구나. 직전에도 파월이 얘기했었던 전전주였나요? 2주 전인가 파월이 발언했던 게 있었죠. 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발언해서 막 크게 한번 올랐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것 같진 않았는데 뭐 좀 독특했죠. 점도표도 알던 거고 전부 다 그랬던 것들인데 그걸 갖다가 악재 삼아서 이걸 내린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침체로 접어든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침체 구간은 이제 박스 구간일 거고 그 박스 구간에서는 업종들이 순환매를 도는 그런 형태로 좀 장이 좀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갈 것 같고요. 우선 바닥을 어디를 갖다가 잡고서 이제 횡보를 할지 2300선 여기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뭐 금투세 이런 거 좀 이상한 것만 안 나오면 돼요, 정말.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